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의과학과에 있는 묵인희입니다. 본 연구는 저희 의과학과의 김종일 교수님, 고려대학교 정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연구인데요. 겉브레인 엑시스가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는 기존에 좀 알려져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브레인과 겉을 이어주는 베이거스 너브에 관한 연구를 더 새롭게 추가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제1저자로는 저희 방의 안규식 학생과 김종일 교수님 방의 박휘선 학생,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최시은 학생이 함께 제1저자로 열심히 해주어서 올 10월에 네이처 메소드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비정상 타우 단백으로 인하여 신경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결함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장내축이 존재하는 것 들어보셨죠? 우리 장은 뇌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통의 경로들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경로는 바로 혈액과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입니다. 혈액의 경우에는 우리 뇌는 뇌 장벽을 통하여 혈액으로부터 뇌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혈액이 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장내축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기전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혈액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대사물질의 일종인 숏체인 패티 애시드나 장내 염증으로 인한 말초 면역 시스템의 변화가 혈액을 통해 뇌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혈액, 뇌의 장벽에 의하여 영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혈액, 뇌 장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주신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는 비세랄 모토 뉴런인 VMN과 비세랄 센소리 뉴런인 VSN을 통하여 장과 뇌를 연결합니다. VMN은 뇌에서 발생한 신호를 장에 전달하고, VSN은 장에서 발생한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VSN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베이거스 너브의 VSN인 노도스 강글리오는 뇌내 연수, 메둘라 오블랑가타에 존재하는 NTS라고 얘기하는 뉴클레우스 트락토스 솔리타리우스의 시냅스를 한 뒤 히포캠퍼스를 포함한 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베이거스 너브가 장내축을 통하여 신경계 질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비트로 스터디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이는 비세랄 센소리 뉴런을 인비트로에서 실험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iPSC에서 감각신경을 만드는 프로토콜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들은 모두 소마틱 센소리 뉴런으로 통각, 온각, 위치 감각 같은 기계적인 감각인 체성 감각만 인지하고 근육, 피부, 뼈 등의 기관에서만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세랄 센소리 뉴런은 장, 폐, 심장, 간과 같은 다양한 내장 기관을 지배하며 체성 감각 외에도 영양분, 화학물 등 다양한 물질들을 인지하며 소마틱 센소리 뉴런보다 훨씬 다양한 뉴로나 서브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세랄 센소리 뉴런 VSN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iPSC 드라이브드 센소리 뉴런과는 매우 다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연구의 전반적인 스키마틱 플로우를 말씀드리자면, 기존 발생학 경로를 따라 iPSC로부터 비세랄 센소리 강글리언 오가노이드 VSGO를 유도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콜론 오가노이드와 연결시켜 엑시스 오너 칩을 만들었고, 이 모델을 활용하여 알츠하이머병 모델링에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VSGO 프로토콜의 서브타입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VSGO를 총 5개의 iPSC 라인에서 유도하여 정량적 면역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칼슘 이미징과 패치 클램프 분석으로 기능적인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VSGO에 대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기존 마우스 뷰세랄 센소리 뉴런의 시퀀싱 데이터와 비교하여 VSM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화 과정을 밸리데이션하기 위하여 전구체들에 대한 정량적 면역화학 염색, RT-PCR과 싱글셀 RNA 시퀀싱 등을 통해 VSGO가 실제 VSM과 같은 발생학적 분화 과정을 따라서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VSGO는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에 넣은 뒤 콜론 오가노이드와 연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결이 해부학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트로그레이드 바이럴 트레이서와 칼슘 채널 이미징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론 오가노이드와 연결된 이후에 VSGO의 트랜스크립톰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데이션을 진행한 VSGO를 다음으로는 엑시스-오너 칩 시스템에 대입하여 디지즈 모델링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겉 너브 브레인 엑시스와 연관된 선행 연구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얼리 알츠하이머 디지즈 페이션트의 오톱시 데이터와 아밀로이드 펫 데이터 상에서 베이거스 너브와 연결되는 핵인 NTS, DMVN이 존재하는 도잘 메들라 부근에서 아밀로이드 타우 디포짓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먼 콜론 티슈 조직 소견에서 콜론 에피세리얼 셀에서 APP와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성 및 분비할 수 있으며 ENS에서 타우 및 포스폴레이트 타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비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를 보시면 마우스의 콜로노스코픽 인젝션으로 플로레센스 태그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주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베이거스 너브를 타고 프로퍼게이션 되어 최종적으로 브레인에 시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휴먼 데이터에서도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엑시스-오너 칩을 통하여 인비트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룹에서 진행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는 뇌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발현을 하고 있었고 장 기원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는 베이거스 너브를 통하여 뇌에 전달될 수 있음이 보여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우선 어떠한 제네틱 리스크 팩터가 이러한 트랜스포트를 촉진하는지,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가 어떻게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를 업테이크할 수 있는지, 베이거스 너브 내에서 VSN, VMN 중 어떠한 뉴런을 통해서 업테이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간 세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인비트로 환경에서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네틱 리스크 팩터의 경우 ApoE4를 고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ApoE4는 인구 집단 내에 유병률이 높으면서도 매우 높은 디지즈 페니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 아래의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TRR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ApoE44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구 집단의 경우 전체의 95.5%가 경도인지 장애 또는 치매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을 보시면 최근 네이처 메디슨에서 포스트 모템 스터디를 진행하였을 때 ApoE44 유전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알츠하이머병 병리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전체의 95.24%로 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최근에는 ApoE4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가 아닌 자체로서 오토조말 세미도미넌트로 유전되는 유전 질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A4E4가 VSN의 패솔로직 프로테인의 프로파게이션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A4E4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흔한 유전인자 중 하나이며 높은 디지즈 페니트란스를 보이고 있기에 A4E 지노타입에 따라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A4E4 유전형의 경우 A4E3 유전형보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전파가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3VSGO와 E4VSGO에 대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하였고 각 VSGO 내에 VSM 파퓰레이션을 추출하여 GO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A4E4 VSN이 E3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카타볼리즘과 연결되어 있는 주요점들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A4E4 마이크로글리아에서 리피드 카타볼릭 프로세스가 감소되어 있다는 등 다른 셀 타입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A4E4는 A4E3와 다르게 클리어 모티브에 결합하여 해당 트랜스크립톤 팩터를 억제함으로써 카타볼릭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있는 진 익스프레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VSN에서 어떻게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업테이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LRP1이 VSN의 A베타와 타우의 리셉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는데요. 이는 LRP1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에 대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뉴로널 리셉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LRP1의 경쟁적 억제제인 랩을 처리하고 처리 여부에 따라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업테이크가 감소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랩 처리를 진행한 경우 A베타와 타우의 업테이크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VSN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업테이크는 LRP1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베이거스 너브의 VSN과 VMN 중 어떤 컴포넌트를 통해서 주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LRP1이 뉴론의 덴드라이트에만 존재하므로 VSN은 VMN과 다르게 콜론 사이드에 덴드라이트가 존재하므로 VSN이 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 가설을 세웠습니다. 해당 가설과 맞게 VSN이 VMN보다 유의미하게 더욱 많은 양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프로파게이션을 보여주어서 베이거스 너브의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트랜스포트는 주로 VS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현상이 환자 유래 iPSC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정상 iPSC 라인 3개와 AD 디지즈 라인 4개를 모두 VSGO로 분할시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의 경우 AD 페이션트 디라이브드 VSGO에서 더 높은 전파를 보여주었고 타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D 페이션트에서 더욱 많은 전파가 일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VSN의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전파에는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디지즈 모델링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저희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장내에서 뇌로 전달되어 시딩 이펙트를 줄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파의 과정에서 업테이크는 LRP1이 주로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A4E4 유전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 카타볼릭 프로세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전파가 가속화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환자 모델에서 이러한 전파가 가속화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VSN을 통해서 장에서 뇌로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0월에 네이처 메소드지에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을 준비할 때 다방면으로 도와주었던 저희 실험실의 최현정 박사, 홍석범, 한지희, 한종원, 송재훈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현재 같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김종일 교수님 연구실 박휘선 선생님과 고려대학교 정석 교수님 연구실 최시윤 선생님, 그리고 패치 클램프를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김상정 교수님과 이호정 학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